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이제 좀 모의포트를 다시 좀 제대로 운영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말까지 이제 시선 강탈의 모의포트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 급락장에서 어떤 종목이 기회가 됐을까요? 애프터마켓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10% 가까이 밀리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하루였고요.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에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겠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의 50%까지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주들이 생각하지 못한 만큼 조금 빠르게 일정이 공개가 됐고 또 앞으로 50%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좀 시사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선물도 2.8%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SK스퀘어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진이 2.5%, 에코프로비엠도 2.1% 상승 마감 지으면서 장중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높였습니다. 내일장에 아마 코스닥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그 모더나와 머크사에서 같이 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그 흑색종 치료제 임상 3상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뉴스가 공개됐고요. 미국 시장에서 현재 모더나 프리장에서 104% 급등하고 있습니다. 키트로다를 적용하고 나서 이 결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일장 알테오젠의 상승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 타 바이오 섹터들 특히 mRNA 관련된 종목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 점검했고요. 제 포트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도 휴가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제 포트를 봤는데 상승률이 많이 깎여 있더라고요. 제가 피디님한테 그랬어요. 제 포트가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다시 몸집을 키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9.4% 상승률 거래 마친 가운데 일단 제가 삼성전자한테 기대를 거는 쪽은 SK 하이닉스처럼 대규모 주주 환원 또 주주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같이 애프터에서 4% 급등을 한 거겠죠. 일단 내일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 3시 30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운명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체크 꼭 해보시고 내일장의 움직임 좀 강하게 나오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애프터 흐름 살펴봤고요. 자, 상승률을 전반적으로 다 좀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LS 일렉트릭 한화엔진입니다. 바이오는 아마 내일 한번 좀 오를 수도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도 아직 홀딩할 예정이고 다음 장 보시면 다른 바이오 종목인 앱클론도 이제 7% 손실이긴 한데 내일장에 복구 가능한지 한번 지켜볼게요. 만약에 반도체 투톱이 오른다면 두산 테스나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 마이너스 11%인데 일단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잠시 뒤 서재용 위원님께 또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저희 시선은 이겁니다. 구사일생 후 탐색전에 나선 시장. 어떻게 구사일생했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시장이 구사일생했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거지만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장 미국 증시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많은 이벤트가 일어났던 오후였습니다. 과연 내일장에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서재홍,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 장이 종료가 되자마자 SK하이닉스에서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장 중에 내보내주지. 장 끝나고 이제 좀 이슈가 나와서 아마 대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다행히 좀 장중에 좀 깊었던 낙폭을 빠르게 줄여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내일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것인가. 수급이 약간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막 들어왔다가 이제 시작하나 하고 사면 또 다다음 날 막 쭉 빼버리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네, 최근에 일단 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제 삼전익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삼전익스가 또 빠지는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규장에서는 사실상 많이 빠지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인 미 증시에서 반도체 하락이 나온다면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장이 마감하자마자 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을 발표를 하면서 40조 규모의 대규모 주주 환원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이 나오는 넥스트레이드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흐름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던 부분이 마이너스 2%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호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비해서는 주주 환원에 인색했었던 그런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주주 환원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상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조에 대한 부분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50% 미만이 아니라 50% 이상에 대한 부분 일단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방이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40조의 주주 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분기에 또 추가적인 특별 배당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거의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지금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높아진 상황. 그래서 반도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오늘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추가 상승을 좀 연출할 만한 그런 강력한 호재라고 하셨는데 수급이 들어와야 이 종목도 올라가잖아요. 네. 아까 뜬 자료를 보니까 이제 국내도도 굉장히 최근에 잔고가 많이 높아졌던데 혹시 내일 쇼커버링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히려 오늘 이제 뭐 미증시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보셔야겠지만 SK 하이닉스의 ADR도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본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내일 또 이제 하이닉스가 오전부터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쳤었던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단발성 뉴스가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해서 마음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장은 좀 반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내일장 한번 저희 또 한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주 이야기예요.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그 휴머노이드 1등 기업이 오늘도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면서 제가 이게 숫자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장중에 700%까지 오르면서 공모가의 7배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이 시선이 두 가지예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시선이 있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을 차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창신 반도체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점유율을 뺏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제 창신 반도체 상장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 유니트리의 상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중국 증시를 보시면은 유니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로봇주들은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한가를 갖고 모든 수급들이 이제 유니트리 쪽으로 몰리는 그런 기현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한국 쪽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유니트리의 상장 이후에 나오는 주가의 상방은 사실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혹은 이제 로봇의 양산은 아직 개화 직전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파이나 규모 혹은 이제 대장주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지냐는 분명한 이야기지만 성장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처음에 포지션 찝어줬을 때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쪽에 휴머노이드 양산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죠. 일단은 뭐 현대차의 아틀라스의 관련주 밸류체인, 현대차와 현대차 1차 벤더들 간의 그런 그룹, 혹은 이제 엔비디아와 LG 그룹주와의 피지컬 AI 협업을 통해서 LG 그룹주 내의 밸류체인들, 즉 한국에서 봐줄 만한 여러 가지 제조업 밸류체인이 꽤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야기지만 로봇주들은 긍정적인 이슈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함에 따라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또 의외로 은근히 장중에도 양전에 성공하는 것처럼 꽤나 이제 하단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뭐 유니트리 상장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빠질 거야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대장주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단에 밸류 값이 조금 더 후하게 쳐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코스닥 종목군들 혹은 이제 여러분들 입맛 따라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주 26일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현대차와 현대차 밸류 체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주들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흐름은 잘 지켜보시면 분명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수급과 돈은 이미 들어와 있고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주 이 호재를 딛고 조금 더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서재원 의원님도 반도체 긍정,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도 로봇 긍정 이렇게 두 섹터 좋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섹터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우리 서재용 의원님께서 보시는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상승률 상에 봤을 때 OCI 홀딩스가 오늘 그래도 하락장을 뚫고서 1.8%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3.8% 급등을 했습니다.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그 태양광에 쓰이는 재료가 지금 좀 말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이 폴리실리콘 쪽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도 했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데 거기서 관세를 맞으면 높여가던 점유율이 조금 꺾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태양광이 지금 왜 이 시장을 뚫고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신재생 쪽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85불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지금 85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사실상 전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족한 상태고요. 거기다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이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력난이 더 심해질 거다. 데이터 센터발 전력난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가능한 건 뭐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풍력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나 가장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 게 태양광 그리고 예전에 김진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블룸 에너지 같은 연료전지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쪽이 지금 가장 빠르게 대안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급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가장 좀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이제 우주에 대한 부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태양광이 또 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우주에 대한 데이터 센터도 사실상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전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일단 지금 태양광,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R이나 그다음에 원전도 당연히 해야지만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쪽 현실적 대안이 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태양광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뭐 역시나 인프라에 대한 그런 매력도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께서 반도체를 골라주셨어요. 오늘 사실 반도체 쪽에 그 매물 출회가 상당히 많았고 또 반도체 소보장까지 좀 잘 나가던 소보장까지 같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주 환원이 만약에 반도체의 어떤 반등을 다시 트리거를 자극을 시켜준다면 이게
쭉 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그래도 출렁이면서 간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장중에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아요. 장 외에 나와서 그래도 이제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제 네. 분명한 이야기지만 장중에 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밀렸었던 것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대체 거래소 쪽에서 끌어올린 거는 분명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40조라는 그런 규모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100조 정도의 규모보다는 살짝 낮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엄청나게 좀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만 해도 그래도 지금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주주환원 측이 있겠습니다만 이래서 그래도 다행히 지수의 하방을 막는 용도로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반도체는 지금 세상의 모든 악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에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는 쪽이 반도체 쪽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짓는데 조금만 이연된다라고 하면은 또 빠지고요. 또 어떤 세상의 모든 이제 이슈와 악재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그래도 소부장 쪽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장비 이제 좀 증설 사이클이 넘어감에 따라서 그래도 논외로 조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이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었었는데 7월에 하락을 좀 세게 맞음으로써 이 괴리치가 발생을 했고 그 괴리치를 맞춰가는 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정하게 올라가는 것 어떻게 이제 너무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조금만 천천히 가주기만 해도 그래도 저는 소부장 쪽에서 충분한 여러분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다음에 이어서 8월 말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번 것에 비해서 소부장들이 어닝 쇼크가 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사이클이 한 2년 됐다라고만 가정을 해도 충분한 이야기지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9월에서 10월에 있을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제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내에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소부장 쪽에 이어질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되 그래도 중간중간에 매크로 이슈는 주의하자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신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의 탑5 볼게요. 서재용 의원님의 탑5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GS건설이 상승률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펜오션, 효성중공업, BGF 리테일은 저희가 목표가 달성 성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말씀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서 저희가 20% 넘게 상승 챙긴 이력이 있고요. 1등 종목인 GS건설을 볼 건데요. 오늘 약간 이제 태양광 에너지 가져오신 거랑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이 종목도 원전으로 묶이다 보니까 에너지 인프라 섹터로 들어가잖아요. 네. 계속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일단 엮이면서 원전 관련해서 이제 뭐 SMR 쪽 이런 쪽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건설이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물론 시장이 빠지면서 상승분은 어느 정도 다소 반납을 하긴 했지만 현대건설이 오랜만에 유의미하게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뭐 DLENC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주들이 동반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수급이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수급의 힘으로 건설주가 오늘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발적인 수급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GS건설도 여전히 이 정고점 44,000원 라인까지는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000원이요? 네, 44,000원 부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44,000원.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정고점 근처니까 네.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네요. GS건설 알아봤고요. SK 이터닉스도 보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7월달 담비 같은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 67% 상승 기록했고요. 이 종목은 지금도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재생 대장주로서 움직임도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또 SK 그룹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계속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단기간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다시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또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또 급등이 나온다면 또 8만 원 선에서는 또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만 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자 SK 이터닉스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이고요. 에이스 첫 번째는 성호전자예요. 저희가 그 광 트랜시버 한창 핫했을 때 이제 들고 와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나 움직임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CPO 이제 광통신 쪽 전체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지금 요 며칠 좀 조정이 나오는 맞아요. 구간들이 있는데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고 아마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아마 추가적인 수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코이런트 실적 코멘트를 드리면서 코이런트가 광통신 쪽에 해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야기지만 어제 뭐 최근에 나왔던 주가 하락 부분들을 반영을 해도 사실 올라갈 때 힘의 크기가 광통신 섹터는 굉장히 셌고 성호전자가 관련돼서 최근 이제 어제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CPO 쪽 관련주들 한번 정도 다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호전자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자체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까지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드 신규 매수하기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음 주 정도에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광통신 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그 AI 시대에 발맞춰서 뭐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는 것처럼 CPU 쪽도 계속 좀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또 매출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 하면 큐비디아가 떠오릅니다. 제주반도체가 정말 역대급 진짜 실적을 최근에 공개했어요. 제주도의 특산물이 반도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실적을 공개했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좀 다시 한번 공략해야 될 때인가요? 네, 사실 제가 매도 타점 정확히 드렸습니다. 네. 실적 발표 때 무조건 팔아라 분명한 이야기지만 제주반도체 실적은 굉장히 좋게 잘 나올 건데 이게 다음 분기가 이 정도 실적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시장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딱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의 전환이 물론 돈 잘 버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슈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수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제주 반도체를 매도를 하지 못하고 갖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8월에 나올 수출 데이터가 7월에 70% 정도까지만 돼도 제주 반도체는 아마 10만 원 정도 주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원 포지션 즉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 포지션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8월 말까지 나올 제주도의 유별난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고 가도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이 드려서 분명히 이야기지만 저전력 반도체 쪽 수요는 여전히 있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제주 반도체는 조금 더 기다려 보되 신규 매수는 그래도 이제 8월 말 종합한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지만 홀드하신 분들께서는 아직 매도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잡아주셨던 제주 반도체 또 다음 좋은 종목이 있으면 또 정확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알아봤으니 관심주 공개해야겠죠. 우리 서재영 의원님 오늘 태양광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태양광 대장주를 들고 왔고요. 네, 일단 OCI 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지만 스페이스X양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 LTA로 일단 7만 톤 규모 7만 톤 규모로 일단 증설을 하는 기존에 3만 5천 톤이었는데 이제 스페이스X랑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3만 5천 톤에서 7만 톤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29년 정도에 완공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존에 폴리실리콘이랑 이제 웨이퍼 이런 쪽에서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로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LTA 그냥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추세가 되면서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28년부터 29년까지 이미 물량이 완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계약의 70에서 80% 정도가 기존의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웨이퍼 형태로 일단은 공급을 계약으로 이제 전환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웨이퍼 형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원래 폴리실리콘에다가 웨이퍼로 이런 가공에 대한 마진이 붙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고수익성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태양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중국에 대한 부분 사실상 이제 태양광 규제로 인해서 섹션 232로 인해서 사실상 그게 좀 딜레이가 되면서 조금 약간 실적이 안 좋게 이번에 나왔었지만 이제 조만간 이 무역 확장법 232조가 이제 발효가 되면 사실상 가장 큰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OCI 홀딩스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는 결국 OCI 홀딩스에 대한 수혜로 바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OCI 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31%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OCI 홀딩스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35만 원, 손절 라인은 25만 원입니다. 자,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 반도체 쪽 종목이네요. 네,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이제 반도체 기업이고요. 이제 1983년도에 설립한 기업이고 보시게 되면 이제 테크윙이 갖고 있는 이제 테스트 핸들러 및 이제 SMT 칩 마스터를 개발하는 좀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액면 분할로 이 분할 때문에 조금 이제 7월에 강한 하락분들을 조금 이제 잘 버텼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미래산업의 공시를 보시게 되면 엄청난 양의 공시를 통해서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 한 80% 정도의 매출이 중국 쪽 매출에 동반이 되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 쪽도 지금 반도체 IPO를 통해 이제 나온 자금들을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야기지만 중국 쪽 매출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최근에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그다음에 한국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9월에 아산 신공장 공식 오픈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다 좀 떨어진 기업인데 오늘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정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 기업으로 꽤나 탄탄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로는 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 관심 가질 종목 미래산업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은 제 차례네요. 저 정말 단순하게 오늘 골랐습니다.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 애프터마켓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주주 환원.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더 많은 규모로 이제 정책을 공개했잖아요. 삼성전자도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빠르게 좀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단순하게 가져와 봤고 김진만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잔파동은 모두 그쵸, 네. 다 있는 걸로 하고 사두고 나 잊어버렸다. 한 달 뒤에 주가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여전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파동 다 무시하고 목표가 35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가실 분들만 분명히 이제 탑승 가능하고 비중을 늘려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자리니까 이제 다음 환원체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서재영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이 아니죠. 저녁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SK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이제 낱낱이 좀 뜯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호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40조 규모라고 하는데 그게 왜 호재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마스터 클래스 임광빈 위원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시선강탈 마스터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반도체가 급락을 했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반도체 급락하면서 마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면서 내일장까지 바라보는 시간을 여기 가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까지 급락이 나온 증시였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북주가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시세를 창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경협주가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경협주의 상승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반도체가 급락하니까 경협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신 투자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장이 마감하자마자 SK 하이닉스에서 공시가 나왔죠. 자,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요. 자, 여기 보시면 16시부터 급등을 합니다. 네, 16시 가까운 시간부터 급등을 해요. 3시 한 40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4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 환원 중에 하나인데요.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꼭 현금 배당을 주는 것만 주주 환원이 아니라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요. 장내로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규모가 40조 원입니다. 2,400만 주고요. 166만 원 기준으로 해서 40조 원 규모를 매수하겠다 했죠. 그리고 그 매수한 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돈 들여서 주식 매수해서 그 주식 없애는 거니까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한 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하냐면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8월 20일부터 해서 11월 19일까지 SK증권을 통해서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사실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9% 하락을 했는데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종가 대비 8% 급등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래서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들썩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7% 넘게 급락을 하다가 이 대체거래소 가서는 4% 넘는 급등과 함께 현재
야간 선물 시장도 우리나라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ADR도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일장의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이 내용, 바로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일장 한마디 하기 전에 제가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25년에서 2027년 동안 발생하는 누적 FCF, 프리캐시 플로우의 이익 현금의 50%에 해당하는 50% 이상을 주주 환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배당이 아직 안 나왔죠? 배당은요, 3분기 내 특별 주주 환원으로 해서 특별 배당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한 규모가 4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단일 법인으로 국내에서는 최대치 규모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할지 기대가 되죠. 삼성전자는 최소 40조 이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닉스가 40조 한다고 하니까 장중에 10% 떨어졌다가 거의 다 회복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순간 어디까지 튈까요? 기본적으로 10% 이상 급등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환원을 통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금일 삼전 하이닉스가 하락했던 것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는 6,800포인트 이상에서 미국장이 급락만 안 한다면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일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장의 한마디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기대가 되는 타이밍이 다시 됐고요. 장 마감 후에 갑작스럽게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공시를 하면서 이 눈이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이 갑작스럽게 딱 발표가 된다라는 순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등과 함께 코스피도 7,0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락은 있었지만 내일 주식시장은 오늘의 하락이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잠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6,47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의 이 위치는 21선 딱 걸치는 자리죠. 네, 21선과 61선이 딱 걸치는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에서 제가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그널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21선이 돌파가 되고 나서 쭉 주가가 반등하고 나서 고점을 7,100포인트 수준으로 잡았죠. 우리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7,000포인트에서 8,500포인트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5,000포인트에서 거의 8,000포인트가 이제 가까이 가는 동안에 연기금 투자자들이 매수를 급격하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그 이후에 포모 현상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7,000에서 8,500포인트 사이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달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 7,000포인트에서 5,20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왔고요. 이 구간에 1차적으로 신용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서 이 자리 5,200에서 7,000포인트 올라오는 이 구간 동안 매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매도 공백이 생기면서 쉽게 주식이 올라가다가 7,000포인트에 다가서서 우리나라가 한 방 맞고 지금 6,470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주주 환원을 이제 한 것을 반영을 하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략적으로 3 내지 4% 시가갭을 띄었을 때 한 6,800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의 규모와 타이밍입니다. 이 주주 환원의 규모와 타이밍이 굉장히 크고 좋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7,0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7,000포인트에 안착을 하게 되면 7,000에서 대략 7,700 정도 되는 이 구간대 또 매물이 아주 많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은 앞에 상반기 때처럼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오르면 매물 소화가 일어나고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오늘과 같은 급락 형태가 시장에서 발생을 할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주식이 오를 때보다는 오늘처럼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된 테마죠. 대북주를 11월 달까지 좀 지켜보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원래는 반등이 없어야 돼요. 7월 달 주식시장에서는 장중에 메모리 반도체 투톱이 급락을 했었고 나면 대체거래소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었죠. 자,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네, 저가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저점이 명확하게 잡혔다는 게 우리 증시의 지금의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가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죠. 하지만 상승했었을 때 매물대가 여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은 연속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7월보다는 확실히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내일장 무엇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AS 두 종목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인데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금일 장중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한 메모리 기판 주식들 두 개가 시장에서 가격이 매력적인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코리아 서키트, TLB 기판 5대 주식입니다. 기판 5대 주식, 이 5대 주식에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한다인데요. 오늘 코리아 서키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으로 매수했고 어제 금액적으로는 한 16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금액으로. 그리고 이제 수량으로는 대략 20만 주 정도입니다. 대체거래소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KRX 시장만 나타낸 데이터고 대체거래소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코리아 서키트의 경우에는 어제 160억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 코리아 서키트 반등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코리아 서키트 제가 7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 말씀드렸는데요. 목표가는 8만 원대까지 상향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심텍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이제 심텍 11만 원대 지금 걸쳐 있죠. 내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심텍도 지금보다 한 차례 더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심텍도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연속되는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나 또 대덕전자나 또 심텍, 코리아 서키트, TLB 같은 주식들의 우리 시청자님들 수급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면 특정 주체 한 명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체가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주식은 외국인만 사고요. 어떤 주식은 투신이 사고요. 어떤 주식은 사모펀드가 사고요. 어떤 주식은 연기금이 삽니다. 그러니까 삼전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소부장 기업에서 기판 주식이 가장 탄력적이고 기판 주식이 탄력적인 이유는 두 달간 70%씩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서 외국인 기관도 단기간에 많이 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고요. 자, 심텍은 신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이제는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님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시장 대북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북주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주는 크게 섹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북주가 움직임이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2018년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선 대북주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남북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북미 대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철도 관련된 주식, 개성공단 관련된 주식, 또 인도적 지원 같은 사료 관련된 주식들까지도 들썩였었고요. 섹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된 주식까지 움직였죠.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개성공단 관련된 주식으로 이 세 가지 주식과 철도 관련된 주식으로 세 가지 주식, 금강산 관광 관련된 주식으로 두 가지 주식과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된 주식으로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대북주가 재밌어지려면 코리아 패싱이 없어야 됩니다.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작년에도 나타났던 모습인데 북미 대화를 하는데 한국이 배제가 되는 외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의외로 대북주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북주가 재밌어지려면 일단 지금부터 이런 타임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면 대북주가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대화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집무진에게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이제 스케줄을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식의 제스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부에서 하려고 하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북한에서 적대적인 모습이 없어야지 관련된 주식들이 더 재밌어지겠고요. 자, 지금은 주식시장에 실적 주식들이 워낙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북주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때와는 지금은 대북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북주는 조금 있다가 이제 무방하면서 공개 방송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엔 반도체 주식과 실적 주식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SK 하이닉스, 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주주환원 공시가 나온 이 시점 기판 관련된 주식을 다시 한 번 더 공략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텍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올랐죠. 그 다음 후속주입니다. TLB 관련된 후속주로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제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처럼 고점 대비 두 달간 70%가 급락을 했고요. 아직도 주식이 50% 이상,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기판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요. 수급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TLB의 수급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죠. 특히 TLB는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세 개 주체가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 가격은 28,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조금 이따 10시인데요. 북미, 한중, 남북 트렌드 테마를 지금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실적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도 하지만 북미, 한중, 남북 관련된 테마주가 있죠. 이 관련된 주식들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10시에 무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 OCI 홀딩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이 없어서 포트에 담아보고 내일 좀 적극적인 대응으로 포트 좀 새롭게 탄생시켜 볼게요.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